생각을 빚다 초등수학 연구소입니다. 수학을 싫어하고 거부감이 심한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엄마들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제집의 난이도를 낮춰주기, 두 번째는 문제량을 줄여주기, 세 번째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주기.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아쉽게도 아이의 수학 거부감을 줄이는 데는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생각하는 뇌를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멈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수학은 근본적인 목적이 정답을 맞추는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깊게 고민해 보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에게 절대 시키면 안 되는 한 가지, 아이들이 수학을 왜 싫어하는지 그 이유, 끝으로 집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솔루션까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 PPT를 보시면은요,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학 문제 풀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학습은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며 풀기보다 정답만을 맞추려는 잘못된 습관으로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수학 문제집 앞에서 딴청을 피우는 건 집중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뇌가 과부하된 상태에서의 아이들은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이들은 수학을 싫어하는 걸까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 속에 있는 조건을 해석하는데 어려워합니다. 두 번째는 오답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문제를 읽기도 전에 낯선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하기보다 모르겠어라는 생각이 뇌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집을 더 풀게 하면 아이는 생각하는 것보다 엄마의 눈치를 보며 정답을 맞추려는 출력 모드만 가동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엄마가 절대 먼저 시키면 안 되는 한 가지, 이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문제를 풀게 하는 행위인데요. 아이의 뇌는 이 순간 나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구나라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평가받는 느낌에서 벗어나 아이의 뇌를 깨워주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3분의 안전한 경험을 조성해 주는 건데요. 이 3분의 안전한 경험이 무엇인지 제가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요, 느낌을 말하기입니다. 말 그대로 가볍게 문제를 읽고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본다는 뜻입니다. 아이에게 이 문제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아이는 어려워 보인다, 길어서 읽기 힘들다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엄마가 이렇게 말을 건네보는 겁니다. 그렇지, 글씨가 많아서 진짜 답답해 보일 거야. 엄마라도 풀기 싫을 것 같아.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는 엄마의 공감을 느끼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틀려도 괜찮고 안전하구나 라고 말이죠. 그때 비로소 아이의 뇌는 경계태세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2단계는요, 눈으로 읽고 아는 것을 말해보기입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풀라고 하기보다 눈으로만 가볍게 읽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어떤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 라고 말이죠. 이때 아이는 눈에 보이는 정보를 하나씩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즉, 탐색 모드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3단계는요, 계획을 말해보는 겁니다.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가볍게 추측해 보도록 유도해 주는 건데요. 이 문제는 더해야 할까 빼야 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만약에 아이가 더해야 할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면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질문을 이어가 주는 겁니다.
수학은 맞고 틀림을 떠나 자신이 생각한 이유를 스스로 꺼내는 순간 수동적인 태도에서 스스로 문제를 생각하는 주도적인 학습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3분의 대화가 끝나게 되면 비로소 아이는 연필을 들고 무언가 하나씩 생각하며 시작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전처럼 문제를 보면 맡기던 답답함 대신에 아이가 스스로 말했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이가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물론 한 번의 시도로 태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 시기에 이 방법을 꾸준히 수행한다면 결과는 분명 긍정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대화법을 실천한 가정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난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매번 수학 문제 앞에서 멈춰섰던 아이가 엄마,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먼저 말을 건네기 시작할 겁니다. 이 3분의 가벼운 대화는 아이에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양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수학의 목적은 수많은 문제를 기계처럼 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긴 문장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읽어내려가는 힘,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보는 힘, 틀리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키워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역할은 정답을 채점해주는 감독관이기보단 아이가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에게 문제부터 풀라고 지시하기보다 3분 동안 대화를 천천히 이어가 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아이의 느낌을 물어보고, 두 번째는 눈으로 아는 것을 찾아내고, 세 번째는 어떻게 풀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3분이 아이의 수학적 뇌를 움직이게 하는 첫걸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아이가 수학 거부감으로 인해서 속상한 마음을 가졌던 엄마들에게 작은 답답함이 해소되는 열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